제목을 말씀드리자면 Ergonomic Compensation in Violinist with Subjective Fifth Finger Shortness.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죠? Relation between finger lengths, scapular thoracic joint, internal rotation, and forearm supination. 어렵습니다.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더 어렵습니다. 주관적 소지 단축을 호소하는 바이올리니스트에서의 인체공학적 구성 메커니즘에 대한 것을 땡땡 손가락 길이와 견갑 흉관 관절 회전 및 전환 회로의 상관성 어렵죠. 그래서 이거는 계속 하시고 만약에 이제 현악을 하시고 만약 이 문제가 있으면 무슨 말인지 조금 아실 것도 같지만 막상 딱 보면은 도대체 이게 어디에 있는 무슨 걸 하는 건지 잘 모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직종에 그리고 다양한 수준의 선생님들이 오셨기 때문에 좀 거기에 대해서 좀 저도 처음에 좀 무조건 들어갈 것이 아니고 개요를 좀 설명드리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PRMD라고 하는 이제 과정이 나오는데 PRMD는 상당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Playing Related Musculoskeletal Disorder라고 해서 연주와 관련된 근골격계 질환입니다. 다친 거는 다쳤는데 연주 때문에 다치는 거죠.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연주하면 안 좋다든지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가지 분야가 나와 있습니다. Performance Related Issue라고 해서 인저리, 병원에 가시면 부상을 치료합니다. 그리고 근데 아까도 보면 여기 다양한 걸 이렇게 치료한 것이 있었죠. 그래서 객관적인 자세에 대한 측정을 합니다. 그리고 잘 궁금하잖아요. 자기가 정상인지 아니면 좀 많이 어긋나 있는지 레퍼런스 밸류라고 하는 기준치와 그리고 본인의 측정값에 대한 것을 이제 비교하기도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재활 및 스트렝스닝 프로그램을 또 이제 하게 됩니다. 페다고그라고 하는 티칭 법들이 이런 법에 속하는 이제 카테고리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것만 해도 많은데 그 이외에도 아직 지금 저희 아직 섭외하지 못했지만 뇌의 어떤 기능 이상이랄까 심리, 정서, 그다음에 행동에 관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PRMD의 목적은 그것입니다. 어떻게 연주자의 부상을 막으면서 기량 향상을 잘 할 수 있을까? 퍼포먼스를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의사는 건강을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꼭 이것이 상충만 되고 같이 갈 수는 없는가? 라고 하는 것이 PRMD에 대한 궁극적인 근황이 되겠습니다. 예술의학의 분야는 그렇죠. 여러분이 병원에 가시면 의학적 검사를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병력 정치, 신체 검진, 강적 영상 검사를 해서 해부 신경학적 이상 검사를 하는데 여기 이제부터 퍼포먼스 테스트를 합니다. 퍼포먼스를 할 때 이제 기능 검사, 심리 검사, 연주, 얼고노믹스, 위치 관계까지도 다 보고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을 다 하는 의학적, 기능적인, 종합적 판단이 PRMD에 관한 아치 메디슨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지금 제가 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자면 정확한 음정을 잘 짓고 싶죠. 특히 이제 현악기 같은 경우. 하지만 이제 비대칭적인 원래 연주 자세 때문에 그리고 본인이 가진 어떤 비대칭성 때문에 어떤 연주 관련 근골격계 질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들이 많아지게 되면 불필요한 근육 긴장과 어깨가 아파서 잘 못하게 됩니다. 특히 왼쪽 새끼손가락 바이올리니스트 같은 경우에는 다섯 번째 손가락이 짧다고 느끼는 바이올리니스트들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일부 그런 관전 때문에 정확한 음정을 맞추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텐션이 많아지면서 손가락 단축감 및 어깨 통증 그래서 결과적으로 퍼포먼스가 떨어지게 되는 그런 카테고리가 생기게 됩니다. 지금까지 다섯 번째 손가락이 좀 짧다고 느껴진 것에 대한 이전의 연구들은 어깨의 불편감을 나타냈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나와 있는데 키네마틱스, 즉 운동학적, 역학적인 연구는 거의 없었으면서 근전도라고 하는 다소 주관적이지만 객관적인 연구는 좀 많이 이루어졌지만 손가락 단축에 초점을 맞춘 체계적이고 정량적인 연구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손이 얼마나 넓게 한다든지 얼마나 잘 움직인다든지 하는 일정 부분에 대한 보고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한 재미있는 이제 카이네마틱 스타디가 좀 유명한 것이 있었는데 이걸 소개해 드리자면 마귤리스라고 하는 분이 2023년도에 발표했는데 독립요인과 정성요인이 있죠. 독립요인은 이게 원인이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보통 보면 가장 긴 손가락이 세 번째 가장 짧은 손가락이 다섯 번째라고 한다면 세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의 길이의 비율을 해가지고 합니다. 이제 엄지손가락은 썸 포지션, 엄지손가락의 포지션이 이렇게 가는지에 대한 외치와 관계를 이렇게 변화하면서 이거에 관해서 팔의 위치랄까 어깨의 위치에 대한 것을 움직이면서 연주 시 측정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렇게 제한성이 있습니다. 고유한 원래 좀 유연한 삶이었는지
근육과 같은 고유한 생체역학적 특성이 고려되지 않았고 근육 긴장도도 않았고 그리고 견갑골이라고 하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3차원적 움직임이 잘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어깨입니다. 어깨 이분은 카나디안 카누를 하시는 어깨가 이제 훌륭하게 아나토미를 잘 찍어서 제 환자로 왔을 때 좀 찍자고 해서 찍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제 어깨 관절이라고 하면 네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보면 어깨 관절 여기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해부학에서는 관절이 네 개가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흉골과 맞닿은 부분도 있고 요 원래가 여기가 이제 어깨 관절이죠. 그다음에 여기 보면 견봉하고 퇴골 관절도 있고 지금 내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견갑골이 등 뒤로 붙은 어깨 관절이 있습니다. 이게 견갑 흉곽 관절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게 움직입니다. 이게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 드레스를 입어서 할 때 보면은 견갑골이 움직이는 걸 딱 볼 수 있는데 운동을 하시고 나시는 분과 운동하지 않고 나시는 부분에 있어서 움직임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저는 잘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위에서 보면은 이게 앞쪽이고 이게 뒤쪽이라고 하면 견갑골이 들린다고 하는 것은 내회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견갑골이 그러니까 내측이 이제 이렇게 좀 잘 보이는 쪽이 내회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어깨의 움직임을 토탈로 해서 어깨의 총 움직임이 나오게 되는 거죠. 위에서 본 바이올리니스트의 움직임입니다. 저희가 닫힌 운동 사슬이라고 하는데 결국 이제 몸통부터 어깨뼈가 붙어 있고 바이올린에 이제 고정되어 있으니까 이 사이에서 어떤 그 전체적인 길이가 다 토탈이 돼서 핑거가 이제 여기 닿잖아요. 핑거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이 모든 부분이 다 이어진 운동 사슬이라고 하는 관점입니다. 조금 더 얘기를 해보자면 만약에 새끼손가락이 짧다면 이거를 더 많이 비틀거나 아니면 여기서 더 많이 비틀어야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어쨌든 다 비틀면 되니까. 그래서 여기를 조금 다 이렇게 움직이면은 여기 힘이 좀 덜 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클로즈드 카이네틱 차원에서 생각한 이제 이론적인 배경이죠. 그럼 5번째 손가락이 짧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인자를 3가지로 나눠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정말 짧은가, 세 번째, 5번째 손가락의 비율을 부여하고 두 번째는 뭐 그냥 연주가 안 돼서 그런 게 아닌가, 안 쉬어서 그런 게 아닌가, 연주 시간과 쉬는 시간을 보고 세 번째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손만 비틀 것인가, 어깨까지 좀 내서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서 1단계, 2단계, 3단계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불편한 게 하는 게 효과가 있을까 해서 그룹 1과 2를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말씀드린 것처럼 5번째 손가락의 길이와 견갑 흉곽 관절의 내회전, 그 다음에 전완의 회외 상태를 어깨 긁는 것과 같이 살펴보고 이게 어떻게 우리가 하는 것이 가장 전략적으로 유리한가라고 하는 것을 보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방법을 보시면 이건 그냥 단면 연구를 했고 25명의 프로페셔널 바이올리니스트를 모집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인자들을 측정을 하였고 손가락 길이도 이제 뭐 줄자로 재가지고 잘 재었습니다. 어깨가 얼마나 불편하냐 그러면은 가만히 있을 때 연주할 때 통증과 불편감에 대한 척도가 있어서 이걸 이렇게 저희가 수정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견갑 흉곽 관절 내외전 측정이라고 하는 것은 스캐너, 3D 스캐너를 이용하였는데 이 4가지 태스크를 주었습니다. 편안한 자세, 어깨 관절을 이제 들고 있는 자세, 에어 바이올린이라고 하죠. 그냥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면 정말 이상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근데 바이올린 다 들면 갑자기 막 찌그러지면서 이렇게 하죠. 그 다음 4번째는 웨이트를 막 줘가지고 스트레스를 주면 몸통이 계속 벽트고 있나 라고 하는 4가지를 봐서 4가지 저희가 기능을 본 거죠. 자, 그럴 때 위에서 측정을 합니다. 위에서 측정해서 가운데 지점에서 견갑골이 얼마나 이제 빠져 있는지, 그러니까 오른쪽에 비해서 왼쪽이 조금 더 빠져 있죠, 그죠?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그 견갑 흉곽 관절을 내외전을 하면서 여기 텐션을 좀 주려고 하는 노력을 하시는 분도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손목을 비트는 전완의 회외 측정을 했는데 생각보다 어릴 때부터 하시는 분이 많아서 보통 뭐 저희가 평균 기준이라고 하는 건 없는데 보통 90도 정도 하면 이미 90도를 훨씬 넘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결과를 보겠습니다. 대부분 한 30살 정도의 참가자들이 오셨고 160에 몸무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어쨌든 보통 한 20시간, 20년 이상을 연주를 하신 분들이고
평균 뭐 많이 하진 않지만 서너 시간 정도 하셨고 1시간 한 13분 정도 쉬셨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어깨 견갑관절이 오른쪽에 비해서 왼쪽이 얼마나 더 튀어나온지 보니까 오른쪽에 비해서 왼쪽이 103에서 104였는데 바이올린을 드니까 117로 왼쪽 편이 좀 더 이렇게 많이 튀어나와서 어쨌든 간에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견갑 흉곽관절을 조금 쓰시는 분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상관관계를 보죠. 가장 중요한 테이블인데 그러면 뭐가 가장 어깨의 불편함과 이제 가장 불편한 게 있는지 첫 번째 데이터가 이제 1번이 이제 되겠죠. 다섯 번째, 세 번째 손가락의 관절과 쉬는 시간과의 관계를 보니까 다섯 번째 손가락이 짧다고 회복적 느낀 분은 마이너스 5.73 정도 중간 정도의 불편감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뭐 불편감을 나타내긴 나타냈죠. 두 번째, 많이 연습을 하면 얼마만큼 더 불편하였습니까? 그러니까 이것 또한 중간 정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좀 더 쉬지 않으면 많이 불편해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금 하려고 하는 전완근의 회외 및 뒤쪽의 어깨 관절을 이제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연주 시의 불편감을 해소시킨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손가락이 짧은 거는 적당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많이 쉬어지고 어깨를 많이 이제 움직이면 생각보다 여기 스트레스가 적게 갈 수 있다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어깨가 이제 짧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한 지금까지 알려진 거는 손가락이 유연하다든지 이걸 많이 휜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견갑골을 적당히 빼서 텐션을 줄여주면 생각보다 어깨에 무리가 덜 갈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본 것이었는데 견갑골 이상증이라고 하는 저희가 카테고리를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견갑골 이상증은 좀 병적인 관계에서 저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견갑골 이상증이 등이 좀 이렇게 많이 튀어나오면 보통은 병적인 관계에서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병적이지 않고 저희가 전략적으로 견갑골 내외전을 잘 사용한다면 바이올리니스트에게 통증을 줄이고 연주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한 혹시 좀 대안점이라고 한다면 30년 가지고 뭘 알겠냐, 한 200명, 300명은 돼야 되지 않겠냐, 좋은 지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많은 샘플 사이즈에서 컷오프와 스케일까지도 그런 것들도 더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고 그 다음에 어깨를 먼저 할 것인가, 먼저 비틀 것인가, 그 다음에 아니면 어떤 부분에 대한 전력적이 먼저냐 후냐 이런 것에 대한 후속 연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어깨 받침이나 턱 받침, 다양한 악기 종류, 어느 이탈리아, 독일 이런 것들도 많이 움직임 또 중요한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제안하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정말 손가락이 길지 않다고 하면 주관적으로는 손가락이 짧고 자기가 신체적으로 좀 불편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쉬어주고 그리고 얼고노믹 체인지,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은 적당한 테크닉, 보상 테크닉을 잘 이용한다면 불편감이 없이 연주를 좀 더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연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